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에게 정렬입니다. 자, 오늘 EM 플러스 전일과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일단 전일은 제가 안 좋은 소식들을 좀 말씀을 중점으로 드렸었죠. 근데 제가 싫어요도 좀 달리고, 좋아요도 더 많으신 분들이 좋아요도 해드리고, 저는 일단은 영상을 촬영을 할 때 항상 좋은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요인들, 당연히 내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이라 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은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경기 침체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기사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도 좋은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모르죠. 그런 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주등을 받으면 적어도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맞닥뜨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전혀 대응이 안 되는 상황들이니까 항상 저는 불확실성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안 좋은 내용들도 우리가 다 함께 알아야 된다.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확률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전이 앞면 뒤집기,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냐 뒷면이냐, 동전이 뒤집듯이 상황이 갑자기 막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만. 오늘도 긍정적인 내용들, 좋은 내용들과 안 좋은 내용들 함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오늘 이치전지 자동차주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이제 좀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중국에서 반도체 투자가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 줬습니다.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줬고,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200포인트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때가 지금 이전 이 수준 2200포인트에서 바닥을 다졌던 이때가 국내 증시가 저평가다. PBR이 0.8배 수준이다. 자산 대비 가치가 0.8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0.8배에서 다시 이제 저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항상 제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저평가 구간이냐 고평가 구간이냐,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이 0.8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반등이 나와주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보여줬었죠.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아래 꼬리가 안 달리고 이탈을 했으면 추가적인 하락들도 걱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다라는 것들은 그동안 반영되었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22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는 걱정은, 단기 차익 실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 해도, 이전보다는 좀 덜 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지수의 하락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가가 눌렸던, 기업성 요인이 아니라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렸던 것들은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시장성에 의해서 하락을 했으니 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손실 중인 종목들은 매도를 손절을 하는 것들은 실익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지수가 조금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M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죠. EM 플러스도 전일 사실 아래 꼬리 쭉 말아 올리면서 충분히 돌파도 가능했다라고 봐요. 돌파도 가능했는데 일단은 오늘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거래량들이 좀 많이 아깝긴 했습니다. 아쉽긴 했어요. 지금 여기 천일선이거든요. 천일선을 돌파를 안 하지도 이탈을 하지도 딱 그 구간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가를 하락을 할까 싶다가도 하락하지 않고 버텼다는 거고, 주가를 상승 돌파를 할까 하다가도 버텼다는 거예요. 딱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었다. 약간 주가를 다지는 양상들을 좀 보여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양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자,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나온 거래량들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양봉 거래량이냐 음봉 거래량에 따라서 매수 수급이냐 매도 수급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단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에요. 매도를 했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계속 이 종목을 완전히 매도를 하고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왜 매도를 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응. 만약에 1차, 2차, 3차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제가 5주 그리고 여기서 5주 그리고 여기서 1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이게 마이너스 10%마다 15%마다 20%마다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들로 뭐 마이너스 15% 정도로 하면은 적절하겠죠. 하여튼 뭐 5주, 10주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단가 여기로 맞춰놨어요. 여기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10주를 매수를 했던 것들을 반등이 나오면은 10주는 일단 정리를 해야 지금 총 20주 가지고 있는 거기 중에서 10주만 정리를 해버리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에서 10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내가 10주를 매도했던 것들을 재매수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여기서 5주, 뭐 비중 5% 매집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10주를 이제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췄어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에서 외국인들이 정리를 하는 게 완전히 내가 20주를 가지고 있는 거를 완전히 다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20주 중에서 비중은 추후에 주중을 받으면은 대응을 잡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다. 그게 단기적인 수급이잖아요. 매도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뭐 단순하게 숫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736 여기 있죠. 736 그리고 186 지금 이거 빼면은 922 다 더하면은 922잖아요. 542 플러스 310 852. 자, 그러면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만 매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매수했던 것들은 이전에 한 번 더 덜어냈고 또 매수했다가 덜어냈고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 반등이 나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외국인들이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같이 순매수 흐름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결국에 이 1001선 그리고 5,500원 부근 61선 여기를 돌파를 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관건. 여기 돌파를 하고 결국에는 5,500원 61선 여기를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줘야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를 5,5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의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방향성들은 좀 체크를 해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비중을 덜어내고 현금 확보를 해야 추후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것들은 실적이 2차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기 실적도 계속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2 발행 연기되고 막 그런 내용들 제가 어제 이 내용들 말씀드렸죠. 무늬만 2차전지 아니냐. EM 플러스와 사채놀이에 빠진 감귤 부자 이 내용들이 뭐냐면 최대주주예요. CB 투자자 중에서 최대주주인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CB 투자자를 납입을 한다. 근데 계속 CB가 계속 연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주인이 모두 임건일 3다 감귤 영농 조합이다. 지난달에 EM 플러스 지분을 대거 매도를 하고 현금 160원 가량을 확보를 했다. 지난달. 이게 12월 달에 나온 거니까 11월 달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 그럼 최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10이잖아요. 우리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이에요. 10이. 10이는 전환이 되는 사채입니다. 사채긴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어요. 현금을 190억,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19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CB에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CB를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할 때 더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매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재매수를 하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 이 CB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는 이 사채를 주식으로 상환을 하면 되는 거고, 투자자도 더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돌려막은 거라는 거죠. 돌려막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분을 대거 매도하고 CB로 다시 투자를 하고, 이거는 계속 돌려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여기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뭐 사실 전 대표이사 이 기사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조사 자료 요구를 받아서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2018년도 이후에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정이 좀 안 됐다라는 것들이죠. 벌금을 차라리 맞고 끝을 내든가 대표이사가 바꿨으면 더 이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든가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그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냐 그게 수익이냐 손실을 결정하는 요인들이지 항상 우리가 좋은 내용들만 봐가지고 무작정 홀딩하는 것들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들. 자, 물론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EM 플러스, 이치전지 전극 셀 공급사 선정. 글로벌 완성차의 납품하고 생산까지, 생산부터 조립까지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방열 소재에 이어서 품질 기술을 입증받았다. 이게 12월 12일 기사입니다. 이차전지 전극 조립 공정 장비를 반입했다. 이차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장비를 반입을 했다. 공장에다가. 내 공장에 이제 이차전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놨습니다. 이제 생산할 겁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반입한 장비는 이차전지 전극을 원하는 형태로 재단하는 노칭 공정, 그리고 전극과 탭을 접합하는 탭 웰딩 공정, 그리고 실링 성형 공정, 디캐싱 이런 공정 등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한 장비들을 이차전지 장비를 들여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자 개발 이차전지 도전제 방열 제품. 자, 계속 이게 독자 개발을 한 2차 전지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삼성 SDI에 이어서 2차 전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고객사 윤곽이 잡히고 현대차, 삼성 SDI도 포함이 되고 있다. 12월 26일. 자, 2차 전지 고객사 그리너지 현대차, 삼성 SDI로 추려졌다. 설비 정상 가동 중. 내년 상반기 설비 추가 반입. 자, 여기 이 취재 결과에서 방열 개필러 제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의 삼성 SDI에는 방열 개필러 제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슬리팅 공정 장비라는 거죠. 이차전지 장비 들여다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차전지 설비는 정상 가동 중이다라고 이 기사로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년 상반기 설치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장비들을 더 이제 가져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자, 이차전지 설비가 마무리됐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실질적인 부분들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일단은 CB 납입이 계속 유예된 것은, 이거를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한 것들, 그 자금으로 계속 납입이 된다라는 것들. 그럼 이제 돌려막기 이게 우려가 없는지. 자, 뭐,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상황들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이차전지에 대한 생산이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차전지 장비도 도입을 했다라는 것들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추가 반입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주기 전에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게 흑자가 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주가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주목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명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EM 플러스 이런 뭐 대응에 대한 전략들까지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내용들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이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사세요, 파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